이 횡재세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 이윤세라고도 합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가 올 상반기 중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무려 2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자 수익의 증가는 가계대출 증가와 높은 예대 마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오히려 대출금리를 높이고 예금과 적금금리는 낮췄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은행 예금금리 차는 0.5%포인트 안팎이었으나 지금은 1%포인트 중반으로 예대 차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내 금융기관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에 보수 언론도 호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금융지주사들은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사용한다고 비판했고 세계 일부도 은행의 이자놀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워 왔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은 이자로만 무려 42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 32조 7천억 원보다 9조 원 이상이 많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실적에 비추어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웃는 사이 내수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가계 살림으로 1분기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약 8년 만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황계 상황에 내몰리는 가계나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은행들이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가계와 소상공인의 고통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예대 마진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우므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70%에 달합니다. 정치권과 은행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23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 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을 초과할 것이다라며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도 횡재세 도입은 당론이었고 현 이재명 정부 역시 은행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